어렵게만 생각했던 척추주사. 알고 보면 통증도 없고 먹는 약에 비해 부작용도 적다는데요. 척추주사에 관한 두 번째 시간 김치갑 원장님과 함께하세요. 정부톡증 미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치갑 통증 재활의학 전문의와 함께 척추주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어떤 분들이 이런 척추주사를 맞으면 잘 나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여러분들께 이 척추주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척추주사,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또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욱더 효과적이고 또 잘 개발된 주사라고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네, 그 개발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캐스킨, 아까 시암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시암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제 C암은 이제 생긴 게 이제 C자처럼 생긴 엑스레이 머신입니다. 아, 네. 이제 보통 엑스레이는 엑스레이 방에 들어가면 이제 서가지고 체스트 엑스레이 같은 거 찍으면 이제 바로 서가지고 찍는데, 네. 요 C암은 이제 움직여 다닐 수 있고, 그다음에 아주 생긴 게 이제 C자처럼 쭉 생겨가지고, 네. 척추사 맞는 부위를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걸 이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엑스레이 머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엑스레이 자체도 저희가 직접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엑스레이가 바로 C암인 거죠, 원장님? 예. 네. 그럼 저 엑스레이로 직접 이렇게 촬영을 진행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척추주사를 놓게 되는 건가요, 원장님? 예, 이제 직접 촬영을 하게 되면 이제 방사능이 많으니까 네. 이제 스카트 필름으로 지금 여기서 요 표시를 하고 엑스레이 네. 한 컷 찍고 그다음에 이제 주사 바늘이 들어가면서 또 바꾸면서 한두 컷 찍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이가 바로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찍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찍습니다. 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찍는 수도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런데 이제 척추주사 할 때는 네. 이제 목에 주사 놓을 때 말고는 잘 하지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방사능이 무비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계속 방사능이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냥 스카 필름으로 이렇게 한 칸씩 찍는 것보다 훨씬 방사능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한번 프로시저 한번 하고 한번 찍고 한번 하고 한번 찍고 이제 그런 식으로 찍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함께 영상을 보셨는데요. 그 영상처럼, 저 C암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난 다음에 척추주사를 놓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 척추주사가 단기간에 끝난다는 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고 아주 국소 부위에 적용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전신 마취가 아니라 이제 conscious sedation이라고 이제 뭐 사람을 완전히 이제 의식을 없게 만들어갖고 수면 하는 마취 수도 뭐 있거든요. 이런. 수면 마취. 네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하루 종일 일을 잘 못하고, 그렇죠. 그것도 수면 마취 그 자체에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히 한국 분들은 99% 분들이 다 국소 마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조그마한 바늘이 하나 이렇게 쭉 들어갔다 놓는 거거든요. 아, 네. 그리고 시간도 이제 큰 바늘이, 이제 깊이 들어가는 바늘이 들어가서 놓을 때까지 한 2, 3분이면 되니까요. 그리고 또 일단 피부를 뚫을 때가 제일 아프지, 그 다음에 근육이나 인대 같은 데는, 신경이 없거든요. 아픈 걸 느끼는 신경이 없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그러니까 좀 묵직하게 이렇게만 느껴지지, 막 아프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께서 이 척추주사 하면은 뭔가 척추에다가 놓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아플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선입견이나 아니면 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척추사가 척추에 놓는 주사가 아니고 네. 척추 사이에 놓는 주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척추 뼈가 있으면은 네. 그 뼈 사이에 있는 구멍이나 이제 근육 같은 걸 이렇게 잘 들어가 가지고 네. 그 이제 신경 내려가는 그 스페이스가 있거든요. 네. 거기를 찾아 들어가고 주사를 놓고 놓는 거기 때문에 뼈를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관절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근육을 쭉 통과하면서 주사 놓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지가 않습니다. 네. 그 원장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저희 그 척추 모형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예. 척추가 뼈죠. 척추가 되면. 그렇죠? 척추는 원장님? 뼈죠. 예. 그 뼈에다 맞는 게 아니라 그 뼈 사이사이에 있는
그 기관에다가 놓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예. 그 이제 에피듀랄 스페이스라고 네. 신경들이 이렇게 말총처럼 쭉 내려가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네네. 그 이제 그 공간을 찾아 들어가 가지고 놓는데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은 길을 따라서 쭉 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조직의 그러니까 조그만 바늘 이제 20게이지 바늘이라고 이제 아주 조그만 바늘이거든요. 네. 그 바늘이 하나 쭉 갖다 놓기 때문에 조직 손상은 거진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이 척추 주사는 과연 어떤 분들이 왜 맞아야 되는 건가요? 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나오든가 척추 협착증이 있어갖고 이제 자골신경통이 있을 때 척추주사가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염증을 깔아앉히기 위해서 주사를 놓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염증을 깔아앉히는데 그러면은 입으로 먹는 약. 소염제를 먹어도 되지 않느냐. 네네. 예, 사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스테로이드 양을 쓰려면 양을 엄청나게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량의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은 네. 그 부작용이 만만치 있을 수 않습니다. 있죠. 예, 부작용이 이제 얼굴이 붓는다든지 네. 당이 올라가든지 하는 부작용이 아주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대량으로 먹는 스테로이드는 또 한 40mg 이상 잘 먹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먹으면 아주 전신적으로 부작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척추 주사를 주면은 네. 아주 좁은 스페이스에 네. 한 40mg 내지 80mg까지 주사를 줍니다. 네. 그럼 아주 좁은 스페이스 아주 집중적으로 고농도가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염증이 훨씬 더 빨리 깔아앉고 또 전신적으로 흡수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게 그러니까 되면 조금은 그 스테로이드 흡수에 한 부작용이 있거든요. 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당이 한 30 정도 올라갑니다. 네네. 하루 이틀 정도 올라가고 네. 어떤 분들은 또 스테로이드 때문에 얼굴이 좀 볼개지는 분들이 있고 네네. 또 손발이 조금 붓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걸 전신적으로 복용했을 때에 비하면은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네. 척추주사를 넣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제 허리가 아프거나 이런 염증이 생겼을 때 그 척추에 문제가 있다. 척추 그 사이사이에 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드시는 약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빠르다는 거고 그리고 효과가 좋다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척추주사를 아주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은 이제 물리치료를 하거나 먹는 약을 먹어도 이제 아픈 게 가라앉으면 괜찮은데 네. 이제 그런 걸 해도 잘 안 되고 염증이 심하고 아주 네. 아픈 게 견딜 수 없을 정도는 네. 아주 심하게 또 그러고 또 물리치료를 한 6개월 이상 받고 카이로프랙틱 테라피를 또 한 6개월 이상 받고 그래도 안 나을 경우에는 네. 척추주사를 맞으면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낫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께서 허리가 많이 아프다. 그런데 나는 다른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봤다. 그런데 아직도 허리 아픈 통증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다면 척추 주사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떤 분들은 척추주사 맞고 나서 한 번 맞고 나서는 뭐 몇 년 전에 말했는데 한 번도 안 아프고. 이때까지 안 아프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한 2년 전에 한 3번 맞았는데 이때까지 괜찮다 이런 분들도 많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척추주사 맞아봐도 아무 소용없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아주 여러 가지 예언들이. 반응이 나타나기 네, 때문에 이제 그걸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이제 100명이면 100명, 뭐 1000명이면 1000명 해가지고 네. 척추주사를 맞았을 때 하고 안 맞았을 때 하고 이제 앞으로 3개월 후, 한 일주일 후,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맞은 사람하고 안 맞은 사람하고 네. 어떻게 아픈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아니면 일상생활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었는지 이제 그런 걸 조사를 해보면은 네. 척추주사를 맞은 경우가 안 맞은 경우보다 아픈 것도 덜하고. 덜하고 일상생활도 더 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척추주사를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냥 확 났다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네. 또 한 20% 정도의 분들은 맞아도 한 일주일 동안 괜찮다 또 마찬가지 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척추주사 맞는 것이 이제 잘 어떤 환자 저희들이 보면은 또 어떤 환자를 맞으면 효과가 있겠다 또 어떤 환자는 또 효과가 보시니까요. 없겠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주사 맞으면 효과가 있을 만한 분들은 맞고 나면은 네. 앞으로 한 1년 후에도 네. 안 맞은 것보다 효과가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척추주사가 아주 간단하게 그렇지만 아주 정확하고 고농도의 그 주사로 인해서 그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싹 씻은 듯이 나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는 걸 오늘 아셨을 것 같아요. 척추주사에 대해서 너무 두렵거나 어렵거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더 접근하기 또 쉬우셨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원장님께서 직접 그 주사를 놓는 모습을 보셨으니까 아 저렇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면 두려움도 없어지실 것 같고요.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이 척추주사에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들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